아주 짧은 말. 재밌었다고. 남이 때리는 말 나도 하시는 신발 거. 때리니까. 줬어? 누가 얘기해? 나 말해. 아, 약속해. 자, 수업할게요. 진단 횟수가 양이 아닐까? 내가 뭐야? 아무런 잘못이나 허물이 없다. 잘했습니다. 이따가 할게 다른 사람 수업합시다.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 왜요? 내가 그거 쓰라고 했지. 5번씩 써. 기분이 나빠졌어. 왜요? 농담이야. 이상해 보여? 누구야 내라고 한 사람? 너 10번 써. 자, 시작하겠습니다. 216쪽이죠? 215쪽이냐? 네. 215쪽입니다. 그러나 만도는 아침 저녁으로 약간씩 설사를 했을 때 지금 이 사람 어디가 있어? 일부에 징용 간 거야. 아주 잠자리 많은 모기들 때문에 미칠 것 같대. 그리고 심지어 전염병도 돌았대요. 설사를 했을 뿐 넘어지진 않았다. 물도 차츰 입에 맞아갔고 고된 일로 나이감에 따라 몸에 배어드는 것이었다. 적응력 짱이죠. 밤에 날개를 치며 몰려드는 모기 때만 아니면 그냥저냥 배겨내겠는데 정말 그놈의 모기들만은 질색이었다. 과거입니다. 이거 과거. 사람의 힘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그처럼 험난하던 산과 산 틈바구니에 비행장을 다듬어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정말 가혹하게 만들어낸 거야.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 뭐 기계 크레인이나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거 다 손으로 하나씩 다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벅찬 일이 닥치는 것이었다. 연합군의 비행기가 날아들면서 일은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책 보세요. 사거리에 굴을 파들어가는 것이었다. 비행기를 집어넣을 굴이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을 다 굴 속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었다. 여기저기서 다이너마이트 얘는 불 붙이면은 갖다 빵 터지는 거 있죠. 그 폭탄 그거 다이너마이트. 튀는 소리가 산을 흔들어댔다. 앵앵앵하고 공습경보가 나면 공습경보는요 적의 비행기가 왔을 때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쟁 중이니까 다른 나라의 비행기 적군의 비행기가 와서 밑으로 폭탄 터뜨리면 다 죽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 공습경보가 왔을 때 도망가는 거야. 공습경보가 나면 일을 하던 손을 놓고 모두가 불막 바닥에 납작납작 엎드려 있어야 했다. 비행기가 돌아갈 때까지 그러고 있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거의 1시간 가까이나 엎드려 있어야 하는 때도 있었는데 시진아 지금 공습경보가 아닌데 너는 왜 엎드려 있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시진핑 똑바로 앉으세요. 엎드려 있어야 하는 때도 있었는데 차라리 그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랐다. 노동이 얼마나 힘들면 공습경보가 와서 엎드려 있는 게 편했대요. 그래서 더러는 공습이 있기를 은근히 기다리기도 했다. 때로는 공습경보의 사이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일을 계속하는 수도 있었다. 그럴 때는 모두 큰 손해를 보았다고 야단들이었다. 어떻게 된 셈인지 사이렌이 미쳐 불기 전에 비행기가 산등성이를 넘어 달려드는 수도 있었다. 그럴 때는 정말 즐거우라는 것이었다. 가장 많은 손해를 오른쪽 입는 것도 그런 경우였다. 만도가 한쪽 팔뚝을 잃어버린 것도 바로 그런 때의 일이었다. 자, 보세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굴 속에서 바위를 허물어내고 있었다. 바위 틈서리에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 장치를 하는 것이었다. 바위를 깨트려야 거기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위 틈서리에 장치가 다 되면 모두 바깥으로 나가고 한 사람만 남아서 불을 땡기는 것이다. 누군가는 불을 붙여야 되잖아. 한 사람만. 그리고 그것이 터지기 전에 얼른 밖으로 뛰어나와야 한다. 만도가 불을 땡기는 차례였다. 모두 바깥으로 나가버린 다음 그는 성냥을 꺼내었다. 밑줄 치세요. 그런데 웬 영문인지 기분이 꺼림직했다. 불행한 사건을 암시하는 곡선입니다. 불행한 사건을 암시하는 곡선.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쭉 밑줄 치고 불행한 사건을 암시하는 곡선.
왠지 내 차례인데 만두 차례인데 아주 기분이 꺼림직했대요. 모기에게 물린 자리가 자꾸 쑥쑥 쑤시는 것이었다. 극적극적 긁어댔으나 도무지 시원한 맛이 없었다. 그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성냥을 득 그었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불은 이래 픽 하고 꺼져버렸다. 빨리 붙였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계속 안 붙는 거야. 성냥 알맹이 4개째에 겨우 심지에 불이 당겨졌다. 심지에 불이 붙는 것을 보자 그는 얼른 몸을 굴밖으로 날렸다. 바깥으로 막 나서려는 때였다. 산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사나운 바람이 귓전을 후려갈기는 것이었다. 만도는 정신이 아찔했다. 지금 공습이었던 것이다. 산등성이를 넘어 달려든 비행기가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이다.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한 대가 뒤따라 날아드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그만 넋을 잃고 불안으로 도로 달려들어갔다. 지금 폭탄 설치해놓고 나왔는데 비행기 놀래가고 불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정신이 없어서 들어간 거야. 근데 쾅 불안이 미어지는 듯 하면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다. 만도의 드론에서 불이 번쩍했다. 만도가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바로 거기 눈앞에 누구의 것인지 넘기세요. 뭐를 팔뚝 누구의 것이긴 누구의 것이야. 만도의 것이죠. 하나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마치 인기 낀 토막처럼 보이는 팔뚝이었다. 만도는 그것이 자기의 어깨에 붙어있던 것인 줄을 알자 그만 의학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재차 눈을 떴을 때는 그는 푹신한 담요 속에 누워있었고 한쪽 어깨 축지가 못 견디게 푹푹 쑤셔댔다. 절단 수술은 이미 끝난 뒤였다. 과거 회상이 여기까지예요. 꽤 기차 소리였다. 여기에 위기라고 적으세요. 위기. 이거 누가 지었니? 위기. 자, 전개에서는요. 그 과거 그 정권형 대합실에서 아내와 이별했던 거. 그렇죠? 그리고 징용 가서 팔을 잃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기차 소리가 꽤 기차 소리였다. 밑줄 치시고요. 현재라고 적어. 현재.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이야. 위기 부분은 자, 위기 현재라고 쓰세요. 기차 소리에 정신을 차린 거야. 드디어 아들이 오나 봐요. 근데 위기래요. 멀리 삼도통이를 들어오른가 보다. 만두는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서며 옆에 놓아둔 고등어를 집어들었다. 밑줄 치세요. 기적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이 울렁거렸다. 왜? 아들을 만날 생각에 기대감이라고 적어. 기적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이 울렁거렸다. 기대감. 대합실 밖으로 뛰어나가 플랫폼이 잘 보이는 울타리 쪽으로 가서 발도 드물했다. 밑줄 치세요. 땡땡땡 종이 울자 한참 만에 차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다. 기차가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었대요. 무슨 법이야? 의인법이라고 적으세요. 기차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기차가 도착한 거야. 아들이 탄 기차가 도착한 거야. 기관차의 옆구리에는 김이 휙휙 풍겨나왔다. 만도의 얼굴은 바짝 긴장되었다. 시꺼먼 열차 속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나왔다. 꽤 많은 손님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만도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불렸다. 왜? 아들 찾으려고.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저쪽 출찰부로 밀려가는 사람의 물결 속에 2개의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며 걸어나가는 상위 군인이 있었으나 얘가 진수야. 얘가 진수. 만도는 그 사람에게 주의가 가지는 않았다. 내 아들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기차에서 내릴 사람은 모두 내렸는가 보다. 이제 미처 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리저리 소성거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놈이 거짓으로 편지를 띄었을 리는 없을 건데. 만두는 자꾸 가슴이 떨렸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세요. 이상한 짓이다. 하고 있을 때였다. 분명히 뒤에서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두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두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술은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쥐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지 가랑이가 펄럭이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어리가 찡긋해지면서
보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이었다. 에라이 이놈아, 만도의 입술에서 모지게 튀어나온 천막이었다. 밑줄 치세요. 떨리는 목소리였다. 고등어를 든 손이 붉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또 밑줄 쳐. 왜? 충격과 분노입니다. 충격과 분노. 전쟁이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분노. 그리고 멀쩡히 살아와서 좋긴 한데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에 대한 아들을 본 모습의 충격. 충격과 분노. 충격과 분노. 위기죠. 그치? 이게 무슨 꼴이고 이게 아버지 이로마 만도의 등창부가 크게 벌른거리다가 훌쩍 물꼬를 들이마셨다. 진수의 두 눈에서는 어느 결에 눈물이 꾀죄죄 흘러내리고 있었다. 진수도 슬프고 만도도 슬퍼요. 만도는 진수의 잘못이라 한 듯이 험한 얼굴로 가져와서 무뚝뚝한 한마디를 내던지고는 성큼성큼 앞장을 서가는 것이었다. 진수는 입술에 내려와 묻는 짭짤한 거 뭐야? 눈물. 혀 끝으로 날름 핥아버리면서 절름절름 아버지 뒤를 따라갔다. 앞장서가는 만도는 뒤따라오는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자, 밑줄 쳐.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분노, 절망. 너무 놀란 거야. 분노, 절망. 아들이 미운 건 아니야. 아들이 미운 건 아니죠. 분노, 절망. 한눈을 파는 것도 없었다. 무겁게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땅바닥만을 내려다보며 이따금 킁킁거리면서 부지런히 걸어만 가는 것이다.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고 걷는 진수가 성한 사람의 게다가 부지런히 걷는 걸음을 당해낼 수는 도저히 없었다. 한 걸음 두 걸음씩 뒤지기 시작한 것이 그만 작은 소리로 불러서는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진수는 목구멍을 왈칵 넘어오려는 뜨거운 기운을 참느라 어금니를 야물게 깨물어 보았다. 그리고 두 개의 지팡이와 한 개의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내는 것이었다. 앞서간 만도는 주막집의 앞에 이르자, 여기 단골집이죠. 비로소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진수는 오다가 나무 밑에 서서 오줌을 누고 있었다. 지팡이는 땅바닥에 던져놓고 한쪽 손으로 멀리를 보고 한쪽 손으로는 나무 둥치를 안고 있는 꼬락서니가 을씨년스럽게 이를 데 없다. 장애로 인해서 막 모든 게 생활이 불편한 거야. 만두는 눈살을 찌푸리며 하고 신음소리 비슷한 무거운 소리를 토했다. 그리고 술방 앞으로 가서 방문을 왈칵 잡아당겼다. 그 주막집에 간 거야. 기역자 판 아래 도사리고 앉아 속옷을 뒤집어 이를 잡고 있던 여편네가 킥하고 웃으며 후다닥 옷섬을 여몄다. 그러나 만두는 웃지를 않았다. 방문턱을 넘어서면서도 서방님 들어가신다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아마 이처럼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이 술방에 들어서기란 아마 처음일 것이다. 만두는 어떤 것 같아? 지금 심정이? 충격, 우울해요. 저 우울함이라고 적어. 우울함, 뚝뚝한 얼굴을 하고 이 술방에 들어서기란 아마 처음일 것이다. 우울함, 만두 지금 우울해요. 우울함. 여편네가 뭣도 모르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세요. 오늘은 서방님 아닌가배 하고 킬킬 웃었으나 만두는 또 무거운 신음소리를 했을 뿐이었다. 기역자 팔 앞에 가서 쭈그리고 앉기가 바쁘게 빨리빨리 재촉이었다. 하따나 어지간히도 바쁜가배 빨리 곱빼기로 한 사발 달라니까구마. 오늘은 와이카로. 왜냐면 평소와 너무 달라서. 여편네가 주는 술사발을 받아들며 만두는 휴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리고 입을 얼른 사발로 가져갔다. 꿀꿀꿀 잘도 먹어간다. 어쨌든 술을 마셨습니다. 3잔이나 연거푸 마셨어. 자, 넘기세요. 술 먹는 건 야간 되니까. 이리 들어와 보래. 자, 진수가 3잔을 마시니까 진수가 도착했어. 이리 들어와 보래. 점점점. 진수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여기저기 다가왔다. 다가와서 방문턱에 걸쳐 앉으니까 옆편네가 보고 방으로 좀 들어오이소 한다. 여기 조심 더. 그는 수세미 같은 손수건으로 이마와 코 언저리를 아무렇게나 훔친다. 마 아무 데서나 먹으라. 저 국수 한 그릇 말아주소. 국수 동그라미죠. 국수. 아까는 아들을 위해서 고등어를 샀는데 이번에는 그 중앙에서 아들을 위해서 뭘 주래? 국수를 말아주래요. 얘도 아들에 대한 사랑이야. 저기요. 아들에 대한 사랑. 이거 만도가 얘기한 거야. 주막 사장한테 국수 말아주라고 만도가 얘기한 거야. 아들 주라고. 만도에 대한 아들에 대한 사랑.
야 곱빼기로 잘 좀 참기름도 치소 잉. 야 옆편내는 코로 희죽 웃으면서 만두의 옆구리를 살짝 꼬집고는 소쿠리에서 삶은 국수 두 뭉퉁이를 집어든다. 진수가 국수를 훌훌 그려놓고 있을 때 옆편내는 만두의 뒷전으로 얼굴을 갖다 댄다. 아들이가 만두는 고개를 약간 앞뒤로 끄덕였을 뿐 좋은 기색을 하지 않았다. 진수가 국물을 훌쩍 들이마시고 나자 만두는 한 그릇 더 먹을래 한다. 아니에 한 그릇 더 먹지 와. 고만 먹을랍니다. 진수는 입술을 싹 닦으며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막을 나선 그들 부자는 논두렁길로 접어들었다. 아까와 같이 만두가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수를 앞세웠다. 지팡이를 짚고 기우뚱 앞서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따라가는 것이다. 손에 매달린 고등어가 대고 자꾸 달랑달랑 춤을 춘다. 너무 급하게 들이부어서 그런지 만두의 뱃속에는 우글우글 술이 끓고 다리가 휘청거린다. 콧구멍으로 더운 숨을 훅훅 내뿜어본다. 정신이 아른하다. 좋다. 진수야, 네 웃자다 그래댔노. 전쟁하다 안 되십니까?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습니다. 자, 수류탄 쪼가리 동그라미죠. 이걸 통해서 6.25 직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어쩌다가 다리를 잃었는지 알게 됐어. 아빠는 다이너마이트에, 아들은 수류탄 쪼가리에 다리를 맞은 거야. 수류탄 쪼가리에 얘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분이간이 잘라버립니다. 병원에서 얘 아버지 와 이래가지고 우째 살까 싶습니다.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진이다. 넘겨. 왜? 갔다 오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봐라. 지금 아들을 뭐 하는 거야? 위로하고 있는 거야.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보기에 좀 덜 좋아하면 그렇지. 살기사 왜 못 살아?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 얘. 다리가 없어 놓니 첫째 걸어댕기기에 불편해서 똑 죽겠신다. 야 안 그렇다. 걸어댕기기만 하면 뭐하노. 손을 지대로 놀려야 일이 뜻대로 되지. 그럴까 얘? 그렇다니.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나댕김에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예. 진수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만두는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을 향해 지그시 웃어주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이내 오줌이 마려워진다. 만두는 길가에 아무렇게나 쭈그리고 앉아 고기 묶음을 입에 물려고 한다. 그것을 본 진수는 아버지 그 고등어 일이 주의소 한다. 팔이 하나밖에 없는 몸으로 물건을 든 채 소변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자, 밑줄 치세요. 쭉 끝까지. 아버지가 볼일을 마칠 때 진수는 처박근 떨어져 지팡이 한쪽 손에 모아지고 고등어. 볼일을 다 본 만두는 얼른 가서 아들의 손에서 고등어를 받아들고. 서로 뭐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협력이에요. 적으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협력. 아버지와 아들의 협력. 다 했어 이제. 개천뚝에 이르렀다. 절정입니다. 자, 위기에서 아들을 만났죠. 근데 아들이 한쪽 다리가 없는 것을 보고 충격. 그리고 아들을 그 주막에 가서 국수를 먹이고, 그죠? 그리고 왜 그랬는지 물어봤어. 어쩌다 다쳤냐?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다. 그러면서 위기의 상황에서 서로 협력했죠. 그치? 더 위기가 나타납니다. 절정이라고 적어. 개천뚝에 이르렀다 옆에다가 절정. 자,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그 시냇물 외나무 다리 네모 별표 치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요 외나무 다리 둘이 이렇게 서 있죠. 그치? 둘이 이렇게 서 있어. 근데 진수는 지금 목발을 짚고 있기 때문에 여기 건너기가 힘들잖아. 그치? 그러면 이 외나무 다리는 이 부자에게 어떤 걸까? 시련이죠. 그쵸? 적으세요. 이 외나무 다리는 시련과 고난이다. 시련과 고난. 시련, 고난이라고 적어. 헤쳐나가야 돼. 시련, 고난. 자,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 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두 개 펴지고 앉아 바지가랑이를 걷어올리기 시작했다. 왜? 물속으로 지나가려고. 만두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자 밑줄 치세요.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업자. 어필해. 아빠가 업고 지나가려나 봐. 밑줄 쳐. 자 서로 돕고 의지해서 시련을 극복하려 함이라고 적어. 아버지가 아들을 업었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해서 시련을 극복하려 함. 잘 쓰네. 서로 돕고 의지해서 시련을 극복하려 함. 너 어디다 쓰냐? 멍 때리고 있을 거야? 서로 돕고 의지해서 시련을 극복하려 함. 너는 왜 안 쓰냐 시진핑? 지금 하는데. 물어봐야지. 어디야? 여기네. 서로 돕고 의지해서 시련을 극복하려 함. 똑바로 써주시. 협력. 하는 것이 없다.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닌가. 자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진수는 턱 난처해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만도는 등어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번쩍 내밀며 자 어서.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어리로 가서 슬그머니 엎였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려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밑줄 치세요.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됩니다. 화합이라고 적어. 화합. 화합. 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찍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자 밑줄 쳐. 붉은 목줄기. 붉은 목줄기를 부둥켜 안았다. 자, 붉은 목줄기는요 생명력이야. 생명력이라고 적어. 생명력.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흐물거렸으나 넘기세요. 걸어갈 만했다.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생각한 거야.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하고 나서 세상 밑줄 쳐. 6.25 전쟁. 6.25 전쟁.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안타까움이라고 써. 안타까움. 이제 저런 신세가 된 게 안타까운 거야. 아버지 입장에서 안타까움.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고 아버지의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연스러운 얼굴을 하며 낙가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나았을 텐데 하고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약간 술 기운이 있었으나 옆에다가 결말이라고 써. 결말. 자, 절정에서 같이 외나무 다리 걷는 거야. 그치? 화합한 거야. 협력한 거죠. 자, 마지막 결말입니다. 만도는 그 옆에다가 결말이라고 적어. 결말은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입니다. 만도는 아직 약간 술기가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밑줄 쳐.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째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 여러분 그 용머리째는 산 같은 고개예요. 근데 걔가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죠.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한 건 뭐야? 의법. 감동, 여운이라고 하세요. 감동, 여운. 이렇게 소설이 끝나요. 감동, 여운. 감동, 여운. 자,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 우리가 일제강점기도 겪었고 6.25도 겪었고 너무 시련과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 민족이 화합하면 못 이겨낼 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감동적인 소설이었죠. 눈물을 닦으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그 옆에 핵심 정리.
현대 소설이자 단편 소설이자 전후 보세요. 전후 소설이죠. 전후 소설인 거 뭐냐면 전쟁 관련된 그 소재의 소설이에요. 적으세요. 전쟁 관련된 소설. 전후 소설. 저것도 떨어졌다 저거. 예찬아. 전쟁 관련된 소설.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 전후 소설.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입니다. 자, 비극적, 비극이죠. 이대가 지금 순환을 당했고 향토적, 토속적이라는 거는 지금 시골이잖아, 그렇지? 의지적, 왜? 협력할 거고 상징, 외나무다리 이런 거 다 상징이에요. 배경은 일제강점기부터 6.25 경상도 농촌마을. 시점 보세요. 전지적 작가, 작가 관찰자 호용입니다. 근데 전지적 작가가 주야. 주제 밑줄 쳐. 민족 순환의 현실과 극복 의지. 상징적 소재로 주제를 전달했다는 건 상징이 뭐야 얘들아? 상징, 상징. 말라라. 상징은요 추상적인 걸 구체화한 거야. 시련이나 고난이 눈에 보이냐? 채연아 똑바로 앉으세요. 시련이나 고난이 눈에 보여? 안 보이죠? 추상적이지. 근데 내 눈앞에 있는 이거 외나무다리예요. 외나무다리로 보여준 거야. 그치? 이게 뭐야? 구체화했잖아. 이게 상징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즉 상징적 소재인 이 외나무다리를 두 부자가 힘을 합쳐서 건너갔잖아.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고난이 닥쳤지만 화합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주제를 이 외나무다리를 통해 보여준 거지. 이해됐어요? 네. 일제강점기 6.25는 실제 역사적 사건이야. 그치? 하지만 진짜로 진수랑 만도는 있어 없어? 없어요. 실존 인물은 아니야. 있음직한 일을 꾸며 쓴 거지. 자, 그리고 향토적, 토속적 언어 뭐 얘기하는 거야? 사투리 얘기하는 거야. 밑줄 쳐. 향토적, 토속적 언어 사투리. 여러분 그 사투리를 쓰면요 행동감, 사실감을 줍니다. 이거는 꼭 외우세요. 어디나 마찬가지야. 어디나 사투리를 쓰면 생동감, 사실감을 부여하는 거야. 사투리 뭐 비속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속어도. 그 운수 좋은 날 봐봐. 운수 좋은 날 생각나? 동백꽃 생각나요? 운수 좋은 날이 뭐였어요? 그 있잖아 설렁탕. 설렁탕. 설렁탕 못 먹고 죽은 아내 기억나지? 네? 설렁탕 못 먹고 죽었잖아. 왜 사왔는데 먹지를 못하냐면서 막 바로 찾아가. 뭔가요? 운수 좋은 날 몰라 했잖아 우리 수업. 그랬잖아. 왜 그래 하윤아. 설렁탕 기억나지? 설렁탕 연지야 기억나니? 일단 앞에 거는 야 우리 그거 그때 너 그때 결속했냐? 아니요. 우리 그때 뭐 논술할 때 했잖아. 아. 아니 논술할 때. 운수 좋은 날. 논술할 때 운수 좋은 날 했지? 아 2학년인가? 설렁탕. 야 소설 다국에서 나왔었어. 설렁탕을 먹고. 설렁탕 못 먹고 죽었어. 왜? 얘들아 소설 다국이에서 있잖아. 우리 운수 좋은 날 했어. 했지? 기억나니? 다들 기억이 안 나니? 나 여기서 수업한 거 아니니? 네, 여기 앞에 내용 조금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 설렁탕? 유력 꺾고 김청지. 네? 비 오는 날. 죽었어요? 아니야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밑에 보세요. 자 현재와 과거가 계속 교차됩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세요 항상. 자 전쟁터에서 귀환하는 아들을 만나러 가서 어때? 기쁘고 설레요. 근데 아들한테 가면서 기차역에서 과거 징용 갔을 때 팔 잘렸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되게 비극적이죠. 그리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들을 만났는데 다리가 한쪽이 없어. 충격. 그리고 주막에 이르러서 나는 아빠는 술 먹고 아들은 국수 주면서 위로해주잖아. 안타까웠어. 위로해줬어. 그리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면서 화합했죠. 그래 열심히 화합해서 살자. 의지. 요런 스토리입니다. 자 오른쪽 됐고 또 한 장 넘겨봐. 확인 문제 지금 10개 빨리 하세요.
자, 손하기 어렵지 않아요. 다 맞는 사람 있어요? 한 개 틀린 사람 있어요. 연대예요? 아니야. 우리만 아니야. 토요일만이야. 운수도 오늘 나오네. 다 채우세요. 간단하게 적지 마서 수령이니까. 네? 간단하게 적지 마시고 서술형 다 적으시라고요. (231부터 239) 됐어? 잘했네. 해결 다 했니? 잠깐 문법 어디까지 했는지 볼게. 그치 뒤에 문제 안 보는 것 같아. 167, 168. 167, 169. 자, 친구들 페이지 231부터 239로 잠깐만 클리닉 올 때까지 해보시고 이거 순서 문제 풀입니다. 10문제밖에 안 돼. 꼭 해와. 얘는 일요일까지 비누라. 질문해. 이거 보도록 체크하기를 끝나니? 그래요. 체크하시고 네, 저 소장님 짧으시면 안 돼요? 소장님 진짜 조금 이따 해줄게요. 해드릴게요. 왜? 자, 다 맞춰도 돼? 다 못한 사람. 책 보세요. 빨리 해. 천천히 해. 아주 짧은 말을 이루는 거. 이런 단어 구야. 뭐라고 써네? 증가하는 순화량이 아주 많은 거. 통과. 잘했어? 네, 이거 맞아요. 잠깐만. 됐어요, 네. 써? 대부분 그 부분이야. 어떤 부분인지 써. 봐봐. 써보자. 옆에 넘겨봐. 봐봐. 건우. 잘하고 있어.
이용합시다. 다른 사람은 틀린 거 좀 못 적을까? 아까 숙제? 쉬는 시간 뭔데? 이거 다 맞추고. 다 했어? 증가하는 그 수나 양이 많아지는 거. 앞뒤를 잘 헤아리지 않고 깊이 생각 안 하는 거. 그리고 사고 없이 편안한 거. 그리고 아무런 허물이나 죄가 없는 거. 얘도 무고하다. 그렇지? 관계가 깊지 않고 서먹하다. 네, 잘했습니다. 통과입니다. 이게 찬이는 사람 부르는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 찍어줄게. 나 누가 불렀어? 시시핑네. 고쳤어요. 또 원하는 사람 얘기하세요. 찍어줄게. 멈췄어? 틀렸어요. 이럴 수가. 갑시다. 들어가. 자, 빨간 펜 드십시오, 여러분. 이거 잠깐 쉴게요. 힘을 내세요. 빨간 펜 드시고. 자, 1번. 만도 8은 언제 잃었습니까? 이제 지붕에 끌려가서 비행장을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폭탄이 터졌다. 됩니다. 지붕에 끌려가서 비행장을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쓰세요. 맞아. 일제 강점기 때 맞지만 너무 추상적이잖아. 구체적으로 쓰세요. 지붕에 끌려가 비행장을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폭탄이 터졌다. 폭탄이라고 쓰면 큰일 납니다. 가만 안 둘 거야. 지옥에 끌려가서 비행장을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폭탄이 터졌다. 대현이? 네. 지옥에 끌려가서 비행장을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폭탄이 터졌다. 들었어? 폭탄이 터졌다. 자, 2번. 해도 돼? 자, 만도가 기차역에서 상위 군인을 눈여겨보지. 상위 군인은 뭐냐면요. 다쳐서 제대한 군인을 상위 군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 군인을 눈여겨보지 않은 이유는 뭐야? 그렇죠. 아들이 다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들이 아니길 바랐다. 다 맞게 하세요. 믿기 싫어서. 믿기 싫어서? 그 앞에 것도 있을 거 어. 생각하기. 믿을 수 없어서? 괜찮습니다. 어쨌든 아들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맥락으로 쓰면 맞게 하세요. 선생님, 내 친구 폭탄이라고 적었습니다. 폭탄이라고 적었니? 네. 다시 적으세요. 다리가 때. 선생님 폭탄이라고 자, 했어요. 징용에 끌려가서 비행장을 만드는 작업 중 폭탄이 터졌다라고 정확하게 쓰세요. 선생님 폭탄이라고. 폭탄이라고 쓰지 말라고 그랬죠. 아까. 그치? 가만. 3번. 진수는 어쩌다가 다리를 잃었습니까? 그렇죠. 6.25 전쟁 때 수류탄에 맞아서. 6.25 전쟁 추가하세요. 6.25 전쟁 때 수류탄에 맞아서. 6.25 전쟁 중에 수류탄에 맞아서. 됐죠? 자, 4번. 만도와 진수가 서로의 처지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작가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는지요? 앞에 나와 있었는데. 한 가족의 대부분.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돕고 살아간다. 서로 돕고 살아간다. 이런 맥락 들어가면 맞게 하세요. 서로 돕는다, 협력한다. 알려주기 위해. 아닙니다. 서로 돕고 살아간다가 포인트야. 서로 돕고 살아간다. 뭐 부족한 점을 채워준다. 협력한다. 의지한다. 이런 거 쓰면 맞게 하세요. 5번. 얘는 알겠지? 외나무다리. 외나무다리. 6번. 순환이대는 2대에 걸친
맞게 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팔과 다리를 다쳤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두 부자의 신화적인 삶. 잘했어. 네. 아빠 아들의 이어지는 순환은 참 이제 없는 민교도 내려오고 있고 사태. 잘 썼어. 네, 사태 나와 있어. 아버지와 아들이 순환을 당한. 얘들아 조용히 해. 아버지와 아들이 순환을 당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팔다리를 잃었다. 다 맞게 하세요. 7번. 두 사람이 화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얘는 뭘까? 자,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 화해시키고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는요. 자, 용머리째가 부자를 바라보는 장면이라고 맨 마지막에 용머리째가 그 둘을 바라봤잖아. 그 부분 쓰세요. 용머리째가 부자를 바라보는 장면. 용머리째가 부자를 바라보는 장면. 8번. 이건 알겠죠? 국수랑 고등어. 고등어, 국수. 고등어, 국수. 자, 만도가 진수와 만나는 순간 보여준 분노는 어떤 분노야? 6.25 전쟁에 대한 분노야. 그쵸? 전쟁에 대한 분노. 6.25 전쟁에 대한 분노예요. 전쟁 때문에 아들이 다친 거니까. 그쵸?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현대사의 비극과 극복 의지. 비극과 극복 의지. 우리의 민족의 비극과 극복 의지. 어려움, 극복 의지 다 맞아. 비극과 극복 의지라고 쓰면 맞게 하세요. 됐어? 네,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비문학 할게요. 선생님이